규범과 양심의 경계, 미주리주 스프링필드 이스트브릿지 커뮤니티 병원의 희미한 형광등 불빛은 어둑한 복도를 밝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친 베이지색 벽은 수많은 속삭이는 기도와 황급한 발걸음, 그리고 지친 한숨들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저녁이 밤으로 서서히 물들고 있었고, 가랑비가 창문에 떨리는 줄무늬를 그리며 세상의 단단한 윤곽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작고 구석진 분류실에서 마야 콜린스 박사는 목에 걸린 청진기를 매만지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다른 가죽 신발이 광택나는 타일 바닥에 마찰하는 부드러운 소리가 그녀의 꾸준한 움직임을 알렸다. 키가 크고 우아한 그녀의 깊은 갈색 피부는 긴 근무 시간에 부드러운 광택을 띠고 있었고, 모자 아래로 짧고 자연스러운 곱슬머리가 감싸고 있는 검은 눈은 단호한 종류의 피로감으로 반짝였다. 그것은 단순히 일한 시간 이상의 것을 말해주는 피로감이었다. 오늘 밤도 매일 밤처럼 마야는 응급실에서 전투를 벌이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생명에 대항하여 똑딱거리는 보이지 않는 시계와 경주하고 있었다. 그녀의 월급은 집에 깔끔하고 무자비하게 쌓여있는 병원 청구서를 겨우 감당할 정도였다. 하지만 마야는 결코 불을 좇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유가 있어서 이곳에 있었다. 그녀의 영혼 깊숙이 새겨진 이유, 치료하고 돕고 자신에게 모든 것을 준 여성을 존경하기 위해서였다. 바닥에 부딪히는 하이힐의 날카로운 클릭 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깨뜨렸다. 응급의학과 과장인 바네사 그랜트 박사가 방으로 휙 들어섰다. 40대 중반의 그녀는 주름 하나 찾기 힘든 새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날카로운 어깨를 하고 있었다. 바네사의 창백한 안색은 거친 조명 아래 거의 빛나는 듯했고, 단호한 진홍색으로 칠해진 좁은 입술은 그녀의 얼음처럼 차가운 파란 눈이 마야에게 닿자 굳게 다물어졌다. 바네사는 즉시 말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시선이 마야를 훑어내리는 방식, 비인격적이고 냉정하며 거의 지루하다는 듯한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매니큐어가 잘 칠해진 손에 꽉 쥔 두꺼운 정책 문서철은 마치 마야가 살아가야 할 규칙의 무게를 상기시키려는 듯 필요 이상으로 무거워 보였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각 단어는 마치 마야에게 말하는 행위조차 귀찮다는 듯 깔끔하게 끊어졌다. 콜린스 박사, 그녀는 완벽하게 다듬어진 눈썹 한쪽을 치켜 올리며 시작했다. 환자 입원 절차, 특히 예약 없이 찾아오는 환자에 대한 우리 병원의 규약을 기억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단어 앞의 침묵은 칼날처럼 공중에 매달려 있었고 의도적이고 날카로웠다. 마야는 몸이 굳어졌다. 입꼬리가 굳게 다물어졌다. 그녀는 들고 있던 클립보드를 잡은 손을 움직이지 않으려 애썼지만 손마디가 살짝 하얗게 변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 순간 그녀는 익숙한 느린 화끈거림을 느꼈다. 분노가 아니라 조용한 심장의 통증이었다. 그녀는 그 말투를 알고 있었다. 그 속에서 살아왔고 맞서 싸웠으며 극복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도 여기 그것이 다시 나타난 것이었다. 권위라는 허울 좋은 형식 아래 얇게 가려진 채로. 물론입니다, 그랜트 박사님. 마야가 낮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들 사이의 냉기를 거스르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비꼬거나 반항하는 기색 없이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과해야 할 것처럼 여겨졌던 수년간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용한 품위만이 있었다. 바네사의 입술이 거의 미소처럼 휘어졌지만 그 미소는 결코 그녀의 눈에는 닿지 않았다. 좋아요. 그녀는 가볍게 말하며 이미 뒤꿈치를 돌리고 있었다. 값비싼 향수 냄새가 유령처럼 그녀의 뒤를 따랐다. 살균된 방에 홀로 남겨진 마야는 참고 있던 숨을 천천히 폐에서 내보냈다. 어머니의 말씀이 기억 속에서 부드러운 어루만짐처럼 떠올랐다. 옳은 일을 하렴 마야, 설령 그로 인해 대가를 치르더라도. 마야는 그 생각을 마음 가장 조용한 구석에 넣어두고 복도 쪽으로 돌아섰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자신의 손에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사실을
자신이 믿는 모든 것을 지키거나 아니면 남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결정이라는 것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렇게 병원 불빛의 무거운 웅궁거림과 지켜보는 눈들의 침묵, 어린 판단 아래 이야기는 진정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밤은 깊어져 이스트브리지 커뮤니티 병원을 낡고 익숙한 담요처럼 뒤덮었다. 옅은 안개가 주차장 가장자리에 달라붙어 희미해진 주차선에 속삭이고 있을 때 낡은 세단 한 대가 응급실 입구 옆에 멈춰 섰다. 빗물로 얼룩진 유리문 너머로 마야는 차에서 내리는 승객들을 얼핏 보았고 즉시 로비의 살균된 평온함이 물결치는 듯했다. 먼저 들어선 사람은 무거운 검은색 부츠를 신은 키 큰 남자였다. 그의 옷차림은 가죽체인 어두운 직물들이 의도적으로 뒤섞인 혼돈 그 자체였다. 그의 옆에는 한 여성이 그의 팔에 심하게 기대고 있었는데 그녀의 가냘픈 몸은 긴 검은색 벨벳 코트에 거의 삼켜질 지경이었다. 엎질러진 잉크색으로 염색한 머리카락은 젖어서 창백한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두꺼운 아이라이너와 어두운 립스틱 아래 그녀의 얼굴은 고통으로 굳게 일그러져 있었다. 전형적인 고스족 스타일의 열광적인 모습이었다. 그들의 등장은 즉각적인 주목을 끌었다. 대화는 더듬거리다 멈췄다. 한 어머니는 미묘하게 아이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며 어깨 너머로 지친 시선을 던졌다. 안내 데스크의 간호사는 말을 하다 말고 잠시 멈칫했고 그녀의 눈은 아주 살짝 가늘어졌다가 불필요한 활기로 클립보드에 시선을 고정했다. 분위기는 무거워졌고 말하지 않은 판단들이 연기처럼 공중에 매달렸다. 마야는 어깨가 미묘하게 굳어지고 시선이 회피되는 것에서 즉시 그 변화를 감지했다. 그녀는 자신의 피부에도 그것이 따끔거리는 것을 느꼈다. 너무나 잘 아는 익숙함이었다. 그녀의 손이 클립보드를 잡은 채 자신도 모르게 꽉 움켜쥐어졌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표정을 지으며 앞으로 나섰다. 남자가 접수대로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걱정으로 거칠어져 긴급했다. 제발 제 아내가 거의 서 있지도 못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발요. 카운터 뒤에 간호사 꽉 조인 쪽머리에 그보다 더 꽉 조인 표정을 한 50대 여성은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기계적으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각 타자 소리는 무관심의 박자였다. 그녀는 쳐다보지도 않고 중얼거렸다. 먼저 접수 양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앉아서 순서를 기다리세요. 남자의 입이 항의하려 열렸지만 그의 옆에 있던 여성이 위태롭게 휘청거렸다. 그는 그녀의 가는 허리를 팔로 감싸 간신히 붙잡았다. 잠시 동안 복도는 숨을 죽였다. 방 건너편에서 마야는 지켜보고 있었다. 심장의 꾸준한 북소리가 빨라졌다. 그녀는 차트나 클립보드 없이도 자신의 본능이 외치는 것을 알아차렸다. 여성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다. 그녀의 피부는 위험할 정도로 탈수된 사람의 병적인 창백함을 띠고 있었다. 그녀가 옆구리를 움켜쥐는 방식은 단순한 통증 이상의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시간은 그녀에게 사치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목소리는 이제 더 날카로워져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가능할 때 진료해 드릴 겁니다. 규칙은 규칙이니까요. 대기실에 있던 몇몇 환자들이 동의하며 중얼거렸고 그 커플에게 은밀하고 비판적인 시선을 던졌다. 몇몇은 고개를 저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똑같은 낡은 추측들이 스쳐 지나갔다. 마야가 자신의 삶에서 너무나 많은 계단, 너무나 많은 속삭이는 말들 속에 꿰매어진 것을 보았던 그런 추측들이었다. 남자는 의자 등바디를 잡은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무력한 분노를 간신히 참아내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그에게 더 무겁게 기대었고 희미한 신음소리가 그녀의 입술에서 새어나왔다. 그는 미친 듯이 절박하게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런 협력자도 찾지 못했다. 마야의 숨이 멎었다. 그녀의 마음은 빠르게 움직였고 마음속으로 외우고 있던 규칙들이 양심의 부름에 맞서 쿵쿵거렸다. 그녀는 이미 그랜트 박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차갑고 외과 수술처럼 정확하며 마야가 허가 없이 행동했을 경우 내세울 수 있는 어떤 변명도
잘라버릴 그런 목소리였다. 이스트브릿지에서는 절차가 전부였다. 벗어나면 그 결과는 신속하고 무자비했다. 하지만 그때 마치 부드러운 붓이 심장을 스치는 것처럼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크지는 않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였다. 사람들을 뒤에 남겨두는 게 아니란다, 마야. 네가 도울 수 있을 때는 말이야. 클립보드가 그녀의 손가락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잊힌 채로. 마야는 방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각 걸음은 공기를 질식시키는 무거운 판단의 안개를 가르고 나아갔다. 선생님,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소음을 깨끗하게 갈랐다. 그녀의 말투는 따뜻했지만 단호했고 모든 단어에 진심을 담은 사람의 권위를 지니고 있었다. 저와 함께 가시죠.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하지만 저 아가씨가 마야는 고개를 저으며 작고 꾸준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그녀의 어둡고 친절한 눈에까지 닿았다. 이리 오세요. 카운터 뒤에 간호사가 날카롭게 몸을 바로 세웠다. 그녀의 입이 분노로 가늘어졌다. 콜린스 박사, 그녀가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유리를 깨뜨릴 만큼 날카로웠다. 당신은 권한이 없습니다. 마야는 살짝 몸을 돌려 그 여성의 시선을 마주했다. 반항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강한 것,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으로. 제가 승인합니다. 그녀는 말했다. 각 단어는 이미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한 사람의 흔들림 없는 운율로 전달되었다. 숨 막히는 순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계단을 무시하고 이미 풀밭의 뱀처럼 대기실을 통해 쉬익거리기 시작한 속삭임을 무시하고 마야는 부드럽게 남자가 아내를 복도 아래 건의와 기회가 있는 곳으로 안내하는 것을 도왔다. 그들 뒤로 병원 로비는 침묵의 불만으로 들끓었다. 안내 데스크에서 간호사는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보고서가 작성될 것이었다. 오늘 밤 규칙이 깨졌다. 선이 넘어졌다. 하지만 마야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인생에서 훨씬 더 위험한 선들을 넘어왔었고 어떤 선들은 넘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특히 그것이 생명을 구하는 것을 의미할 때는 더욱더 희미한 빛과 희미한 소리가 가득한 병원 복도가 그들을 삼켰다. 고무 밑창의 삐걱거리는 소리와 기계의 낮은 웅궁거리는 소리가 황급한 걸음 사이에 공간을 채웠다. 마야는 허약한 여성을 건의로 안내했고 그녀의 손은 숙련된 긴급함의 신속한 부드러움으로 움직였다. 그녀가 알아보지 못하는 한 간호사가 복도 가장자리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도와야 할지 보고해야 할지 분명히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마야는 아무런 설명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마음이 결정된 사람의 확신을 가지고 움직였다. 여성이 안정되고 수액 주사가 확보되고 생체 신호가 모니터링되자 마야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의 검은 피부는 노력의 미세한 광택으로 빛났다. 그녀는 손등으로 이마를 닦으며 피부 아래 맥박이 뛰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평화는 그녀가 너무나 자주 알았듯이 더 덮는 것이었다. 다가오는 하이힐 소리의 날카로운 스타카토는 이미 침묵이 경고하고 있던 것을 명확히 알렸다. 마야는 제때 몸을 돌려 바네사 그랜트 박사가 모퉁이를 도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흰색 가운은 마치 불쾌한 여왕의 깃발처럼 뒤로 나부끼고 있었다. 그녀 옆에는 두 명의 다른 고위 직원 항상 한 박자 늦게 미소 짓는 마르고 대머리인 루이스 박사와 그녀의 등장이 공식적인 징계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예고하지 않는 병원 인사과 대표 카터 씨가 있었다. 바네사의 얼굴은 간신히 억누른 꽉 담은 분노의 가면이었다. 가늘고 세련된 그녀의 손은 옆구리에서 단단히 주먹을 쥐고 있었다. 콜린스 박사,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메스처럼 차갑고 정밀하게 공기를 갈랐다. 지금 내 사무실로. 마야는 복도에 있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로 옮겨와 무겁고 따갑게 느껴지는 것을 감지했다. 그녀가 종종 지도했던 창백하고 손을 떠는 젊은 인턴은 갑자기 차트에 없는 메모에 매료된 듯 시선을 돌렸다. 아무도 그녀의 시선을 마주하려 하지 않았다.
잠시 동안 마야의 목구멍이 꽉 막혔고 심장이 갈비뼈에 고통스럽게 부딪혔지만 그녀는 억지로 턱을 들고 꾸준한 손가락으로 수술복 앞부분을 매만지며 바네사를 따라 복도를 걸어 내려갔다. 사무실은 작고 살균된 느낌이었다. 창문은 밤의 어둠을 막기 위해 덧문이 닫혀 있었다. 바네사는 자신은 앉지도 않은 채 책상 건너편 의자를 날카롭게 가리켰다. 마야는 그대로 서 있었다. 이해하겠지 바네사가 시작했다. 각 단어는 면도날처럼 얇았다. 당신이 응급 환자 접수 절차를 직접적으로 위반했다는 것을. 당신은 이 시설의 법적 지위를 위태롭게 했고 우리를 법적 책임에 노출시켰어. 마야의 손이 주머니 천 속으로 말려 들어갔다. 그녀의 목소리가 나왔을 때 그것은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저는 그녀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바네사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건 요점이 아니야. 그녀가 씩씩거렸다. 절차가 요점이야. 지위 계통이 요점이라고. 당신은 충동에 따라 누가 치료받을 자격이 있는지 선택할 수 없어. 말하지 않은 비난이 방 안에 무겁게 말보다 더 무겁게 떠돌았다. 그들 같은 사람들, 마야 같은 사람들. 마야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뒤틀렸다. 분노가 아니었다. 그녀는 오래전에 분노를 넘어섰지만 뼛속 깊이 새우며드는 피로감은 더 고통스러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 그녀는 얼굴을 움직이지 않고 목소리를 꾸준하게 유지했다. 다른 아무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행동했습니다. 그녀가 간단히 말했다. 그리고 만약 그랜트 박사님께서 그것 때문에 저를 해고하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오늘 밤 여기서 그녀를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 더 쉬운 선택이었다는 것을 제 눈을 보고 인정하기 전에는 안 됩니다. 찰나의 순간 바네사의 얼굴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완벽한 얼음에 간 금처럼. 하지만 마야가 그것을 보았다고 확신하기 전에 사라져 버렸다. 그녀 뒤에서 카터 씨가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며 무릎 위에 서류를 뒤적였다. 징계의 형식적인 절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순간은 팽팽하고 불확실하게 늘어졌다. 마침내 바네사는 코로 숨을 들이쉬었다. 느리고 날카롭게. 추가 검토가 있을 때까지 당신은 직접적인 환자 치료에서 제외됩니다. 그녀가 말했다. 즉시 발효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이 제거된 채 냉정했다. 최종 선고가 내려졌다. 마야는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통제되고 위험이 있었다. 그녀는 뒤꿈치를 돌려 사무실을 나섰다. 각 걸음은 복도가 마치 다치는 손처럼 그녀를 덮쳐오는 것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인 반항 행위였다. 타르실로 돌아가는 길은 길고 공허했다. 길을 따라 익숙한 얼굴들이 재빨리 고개를 돌리며 그녀를 보지 못한 척했다. 미소가 있던 자리에는 이제 정중한 침묵의 벽이 서 있었다. 비난의 말보다 더 두껍고 차가운 벽이었다. 마야는 사물함에 도착했다. 약간 떨리는 손으로 다이얼을 돌렸다. 잠시 차가운 금속에 이마를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어머니의 얼굴이 마음속에 떠올랐다. 지치고 온화하며 꺾이지 않는 얼굴. 그녀는 난파된 영혼이 부목에 매달리듯 그 얼굴에 매달렸다. 그녀는 옳은 일을 했다. 설령 그것이 모든 것을 앗아간다 해도 방 안의 외로운 정적 속에서 마야는 천천히 병원 배지를 풀고 벤치 위에 올려놓았다. 플라스틱이 금속에 부딪히는 소리가 공허함 속에서 크게 울렸다. 그녀는 앉아서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침묵이 자신을 감싸도록 내버려 두었다.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 후 며칠은 마치 낡은 시계가 한 박자씩 건너뛰는 것처럼 이상하고 단절된 리듬으로 흘러갔다. 마야는 서류 작업과 그늘진 복도에 갇힌 채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 한때 그녀가 치유했던 바로 그 장소를 배회하는 유령처럼. 환자 병동 접근 권한이 박탈된 그녀의 병원 배지는 이제 가슴에 무겁게 매달려 원치 않는 상기물 역할을 했다. 대부분의 동료들은 시선을 피했다. 몇몇은 의무감에 뻣뻣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항상 조심스러운 중립을 지키던 루이스 박사는 어느 날 오후 자판기 옆에서 그녀에게 딱딱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것조차도 찻숟가락으로 재어주는 친절처럼 느껴졌다. 마야는 오랜 경험으로 단련된 침묵으로 잘못된 한 걸음이 자신의 세계를 훨씬 넘어 메아리 칠 수 있는 좁은 길을 걸어온 삶에서 비롯된 침묵으로 그 모든 것을 견뎌냈다. 그러나 이스트브릿지의 두꺼운 벽 너머 어딘가에서 이야기는 이미 슬그머니 새어 나가고 있었다. 그런 일들이 흔히 그렇듯 조용히 시작되었다. 두 간호사 사이의 속삭임 아내를 구하기 위해 규칙을 어긴 이름 모를 의사에게 감사할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던 고마운 남편의 심야 블로그 게시물. 날 것 그대로의 감사함으로 떨리는 그 글들은 지역 커뮤니티 페이지로 흘러 들어갔고 거기서부터 폭풍 속의 씨앗처럼 인터넷 바람을 타고 흩뿌려졌다. 마야가 그 소문을 들었을 때는 병원 식당에서 식은 커피 한 잔을 손바닥 사이에 놓고 홀로 앉아 있을 때였다. 이미 맞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후였다. 휴대용 산소 탱크를 든 친절한 얼굴의 노인 환자 한 분이 그녀의 테이블 옆을 절뚝거리며 지나가다 멈춰 섰다. 평소 아래로 향해 있던 그의 촉촉한 눈이 떨리는 존경심을 담아 그녀의 눈과 마주쳤다. 그는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한 번 어색하게 두드리고는 계속 걸어갔다. 마야는 눈을 깜빡였다. 그 단순한 몸짓이 그녀의 가슴 속 깨지기 쉬워졌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던 무언가를 부수었다. 그날 오후 늦게 근무 교대 시간에는 소문으로 술렁거렸다. 지역 라디오 진행자가 그 이야기를 다루었다는 것이었다. 신원 미상의 의사가 아무도 하지 않으려 할 때 규정을 어기고 죽어가는 여성을 구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스트브릿지 직원들은 빈칸을 채울 만큼 예리했다. 다음 날 아침 무겁고 거의 고딕 양식에 가까운 짙은 붉은 장미 꽃다발이 병원 안내 데스크로 배달되기 시작했다. 쪽지도 없이 그저 우리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단어가 적힌 특징적인 검은색 리본만 달려 있었다. 날카로운 눈썹과 더 날카로운 혀를 가진 중년의 접수원은 첫 번째 꽃병을 마야 쪽으로 밀치며 비웃었다. 재미있는 친구들을 사귄 모양이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뚝뚝 묻어났다. 마야는 말없이 꽃을 받았다. 그녀의 얼굴은 읽을 수 없는 가면이었지만 안에서는 자부심, 혼란, 두려움 등 감정의 소용돌이가 일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을 다잡으려는 듯 꽃송이에 가볍게 코를 대고 그 풍부하고 흙내음 나는 향기를 들이마셨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었다. 속삭임은 더 험악해졌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병원의 명성을 위태롭게 했다고 말했다. 다른 이들은 잘못된 부류의 사람들을 끌어들인다고 중얼거렸다. 그녀가 징계를 받은 후 형성되었던 침묵의 벽은 더 차갑고 높아졌다. 마야는 어디를 가든 그 벽의 가장자리가 피부에 스치는 것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늘 그래왔듯이 견뎌냈다. 낯선 사람들이 돌아온 그날까지. 늦은 오후 주차장에 오토바이 소리가 울려 퍼졌다. 세련된 라이더들의 잘 닦인 괜금이 아니라 더 무겁고 거친 소리였다. 검은 가죽과 금속으로 치장한 몇몇 인물들이 병원 정문을 통해 들어섰다. 그들의 존재감은 무시할 수 없었다. 그들 맨 앞에는 마야가 도와주었던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검은 옷은 단정했지만 당당했고 눈빛은 꾸준하고 맑았다. 그의 옆에는 이제 더 건강해 보이고 연약한 건강을 회복한 아내가 손에 간단한 봉투를 들고 있었다. 병원 로비가 얼어붙었다. 대화는 중단되었다. 간호사들은 자기 자리 뒤에서 몸이 굳었다.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서 보안 무정의가 지지직거렸다. 마야는 기록을 업데이트하던 차트 스테이션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맥박이 가슴에서 긴장된 리듬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녀는 타일 바닥을 가로질러 그들을 중간에서 만났다. 모든 시선이 등 뒤에 사무치게 느껴졌다. 마야가 나중에야 이름을 알게 된 그 여성 앨리스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감정에 북받쳐 격렬했다. 당신이 제 생명을 구했어요. 앨리스가 말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봉투를 더욱 꽉 쥐었다. 당신은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당신은 그저 한 사람을 보았을 뿐이에요. 다른 누구도 그러지 않았는데. 그녀는 마야의 손에 봉투를 쥐어주고 놀라운 힘으로 그녀의 손가락을 감쌌다. 마야는 망설이다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고리 모양의 정성스러운 필체로 쓰인 손편지와 수표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마야의 숨이 멎었다. 그것은 기부금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줄이었고 그녀가 감히 바라본 적도 없는 상당한 금액이었으며 어머니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수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다. 마야는 놀라서 눈을 들었다. 아내 옆에 키 크게 서 있던 남자가 엄숙하고 확신에 찬 작은 미소를 지었다. 더스크벙커 클럽이라는 평범한 커뮤니티입니다. 당신이 한 일에 대해 들었습니다. 우리는 많지 않지만 우리 식구는 우리가 챙깁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도 우리 식구 중 하나입니다. 그의 뒤에서 또 다른 인물이 앞으로 나섰다. 덩굴처럼 팔 위로 문신이 새겨진 젊은 여성이 깔끔하게 접힌 첫 뭉치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일종의 경외심을 담아 그것을 마야의 손에 올려놓았다. 그것을 펼치자 마야는 바삭바삭한 새 의사 가운을 발견했다. 깨끗한 흰색이 아니라 소매단에 섬세한 은색 자수가 놓인 짙은 폭풍우 같은 회사액으로 염색된 가운이었다. 가슴 부분에는 정성스럽고 아름다운 바느질로 친절의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었다. 눈물이 마야의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뜨겁고 진한 눈물이었지만 그녀는 느리고 떨리는 숨을 내쉬며 그것을 참아냈다. 그녀는 홀로 서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뒤에서 처음으로 몇몇 병원 직원들, 그들이 왜 이 일을 선택했는지 아직 기억하는 사람들이 망설이지만 진심으로 앞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조류가 바뀌기 시작한 것이었다. 고립되었던 선의에 세상에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온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회색빛 오후의 빛이 이스트브리지 커뮤니티 병원의 높은 창문에 부딪혀 유리창을 타고 느리게 흘러내리는 눈물처럼 비에 의해 확산되었다. 바깥 세상은 은색과 푸른색의 그림자로 흐릿해졌지만 안에서는 다른 종류의 폭풍이 브루잉, 즉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다. 소문은 그 어떤 메모보다 빠르게, 그 어떤 공식 보고서보다 크게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지역 뉴스를 통해, 그 다음에는 라디오,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바이럴 스토리로 친절의 파수꾼 이야기는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편지가 홍수처럼 밀려들었으며 익명의 선물들이 병원 계단에 나타났다. 과일 바구니 손으로 그린 카드, 감사합니다. 콜린스 박사님이라고 적힌 현수막까지. 아주 오랜만에 이스트브리지에 살균된 복도는 일상적인 소리뿐만 아니라 무언가 더 따뜻하고 살아있는 것으로 술렁거렸다. 마야는 그 속을 조용히 거의 경계하듯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움직였다. 그녀의 검은 피부는 흐릿한 불빛 아래 부드럽게 빛났고 은색 자수가 놓인 짙은 회색의 새 가운은 그녀가 목소리 한 번 높이지 않고 싸웠던 전투의 가시적인 상징이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축하하는 것은 아니었다. 닫힌 문 뒤에서는 다른 종류의 대화가 펼쳐지고 있었다. 임원 회의실 반의사 그랜트 박사는 길고 광택, 나는 테이블에 뻣뻣하게 앉아 있었다. 병원 의사들이 그녀 옆에 앉아 있었는데 잘 재단된 양복과 억지 미소는 그들의 불안감을 거의 가리지 못했다. 테이블 상석에는 병원장인 해럴드 위트모어 씨가 기자회견 스크랩과 팩스 더미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포개고 앉아 있었다. 그는 강철 같은 회색 머리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스캔들을 피하는 것으로 유명한 노인이었다. 해럴드의 표정은 심각했다. 그는 헛기침을 했고 그 소리는 무거운 침묵을 갈랐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반의사의 턱이 굳어졌다. 그녀의 완벽하게 다듬어진 손톱이 테이블 밑면을 파고들며 초승달 모양의 자국을 남겼다. 저는 규약을 따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방어적이었고 파란 눈은 지지를 구하듯 다른 사람들을 향해 깜빡였다. 그녀는 명령을 어겼어요. 우리를 위험에 빠뜨렸다고요. 해럴드가 뭉툭한 손가락으로 스크랩 하나를 툭툭 쳤다. 헤드라인은 굵은 글씨로 소리치고 있었다.
영웅 의사 생명 구하고 외면당하다? 아니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우리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 말은 방 한가운데 돌처럼 떨어져 모여있던 행정가들 사이에 파문을 일으켰다. 해럴드는 뒤로 기대에 앉아 손가락을 깍지 꼈다. 그의 목소리는 평탄했지만 반론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대중의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이스트브릿지는 더 이상 친절을 처벌하는 병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요, 온 도시가 지켜보고 있을 때는 더더욱 바네사는 창백해졌다.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듯했다. 길고 고통스러운 순간 동안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해럴드는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즉시 효력으로 콜린스 박사의 권한은 완전히 복원될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그랜트 박사 당신의 리더십 스타일이 자존심 이상의 대가를 치르기 전에 재고해보길 강력히 권고합니다. 회의는 중얼거리는 인정과 함께 해산되었다. 서류가 뒤섞이고 의자가 타일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났다. 반에사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 힘없이 놓여 있었고 그녀의 세계는 조용히 가장자리부터 금이 가고 있었다. 한편 닫힌 문 뒤에서 벌어지는 공식적인 전투를 알지 못한 채 마야는 환자 차트 업데이트를 마치고 꾸준한 손길로 파일함에 넣었다. 그녀는 공기 중의 변화를 느꼈지만 아직 감히 그것을 믿지 못했다. 인터컴에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릴 때까지는 마야 콜린스 박사님, 중앙 로비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제야 그녀는 발밑에 땅이 흔들리는 것을 진정으로 느꼈다. 그곳으로 걸어가는 길은 끝없이 느껴졌다. 각 걸음은 마지막보다 더 크게 가슴 속에서 쿵쾅거렸다. 모퉁이를 돌자 그녀는 숨이 멎을 듯한 광경에 눈을 깜빡였다. 로비는 변해 있었다. 풍선들이 천장에 부드럽게 떠다녔고 멀리 벽에는 우리의 친절의 파수꾼을 축하합니다라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환자 직원 심지어 방문객들까지 방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미소 짓는 얼굴의 바다를 이루었다. 중앙에는 해럴드 위트모어 자신이 병원 임원들과 더스크벙커 클럽 커뮤니티 회원들, 가죽 재킷 체인 등을 착용한 채 이스트브릿지 중심부에서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서 있는 과 함께 서 있었다. 마야는 얼어붙었다. 심장이 망치질하고 목구멍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꽉 막혔다. 해럴드가 앞으로 나서며 손을 내밀었다. 그의 미소는 작았지만 진심이었다. 콜린스 박사님, 그가 모인 사람들 위로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이 생명을 구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애초에 왜 이 소명을 선택했는지 상기시켜 준 것에 대해 당신을 기립니다.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거칠고 지속적이며 진심 어린 박수였다. 눈물이 다시 마야의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이번에는 진하고 멈추지 않는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또 한 번 끄덕이며 가슴에 가볍게 손을 얹어 안에서 치솟는 감정을 진정시키려는 듯했다. 군중 속에서 앨리스와 그녀의 남편이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다. 마야는 느리고 떨리는 숨을 들이쉬고 앞으로 나섰다. 은색 자수가 놓인 코트가 다리 주위에서 부드럽게 소용돌이쳤다. 연단으로 향하는 그녀의 각 걸음은 단지 경력을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는 것, 설령 모든 것을 앗아간다 해도 결코 실수가 아니라는 그녀 자신의 조용하고 완고한 믿음을 되찾는 걸음이었다.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서 그녀는 그것을 느꼈다. 맹렬하고 밝게 퍼져나가는 온기. 그녀는 이제 단지 보여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믿음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때로는 세상은 친절을 베풀 용기가 있는 사람들을 알아본다. 그 환호성은 군중이 흩어진 후에도 오랫동안 마야의 귓가에 희미하게 메아리쳤고 병원의 텅 빈 공간에 부드러운 기억처럼 남아 있었다. 그녀는 이제 조용해진 로비 중앙에 잠시 서 있었다. 꽃과 새 풍선의 희미한 향기가 병원에 살균된 공기와 뒤섞여 현실과 감히 믿지 못했던 꿈 사이 어딘가에 그녀를 단단히 붙들어 매는 듯했다. 가슴에 봉투를 안은 채 마야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천천히 신중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봉투 안에 들어있는 감히 열어보지도 못했던 편지는 생명줄 이상이었다. 그것은 약속이었고 새로운 시작이었으며 그녀가 가야 할 곳은 단 한 곳뿐이었다. 장기 요양 병동은 더 조용했고 기계 소리와 오래된 시트콤을 틀어놓은 텔레비전의 낮은 중얼거림으로 부드러워져 있었다. 이곳의 벽은 더 따뜻했고 웃는 환자들의 액자 사진과 푸른 하늘과 녹색 언덕의 빛바랜 벽화로 장식되어 있었다. 마야는 214호실 밖에서 잠시 멈춰 섰다. 심장이 달콤하고 아픈 강렬함으로 갈비뼈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된 갑옷인 회색 코트에 보이지 않는 주름을 쓸어내리고 문을 밀고 들어갔다. 안에는 어머니가 베개 더미에 기대어 누워 있었다. 피부는 창백했지만 눈은 생기로 날카로웠다. 노부인은 문소리에 고개를 돌렸고 순간 세월이 그녀의 얼굴에서 사라지는 듯했다. 느리고 아는 듯한 미소가 그녀의 입술에 피어났다. 아가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뉴스에서 너를 봤단다. 마야는 부드럽게 웃었다. 그 소리는 마치 새들이 날아오르듯 자유롭게 터져 나왔다. 그녀는 두세 걸음의 방을 가로질러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연약한 손에 이마를 부드럽게 기댔다. 엄마 그녀가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속삭였다. 우리가 해냈어요. 엄마 수술받게 해드릴 수 있게 됐어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희망만 품지 않아도 된다고요. 어머니의 손가락이 모든 고난 모든 기도 그들이 과연 이 날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보냈던 모든 밤의 무게를 담은 부드러움으로 마야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눈물이 마야의 시야를 흐리게 했지만 이번에는 그녀는 그것들이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 주 후반 황금빛 아침 햇살이 병원 복도를 가득 채울 무렵 마야의 어머니는 수술실로 옮겨졌다. 자비의 부스러기를 위해 싸우는 여성이 아니라 누군가가 싸워주고 소중히 여기며 한때 등을 돌렸지만 이제는 흔들림 없이 그들 뒤에 서 있는 커뮤니티에 의해 들어 올려진 사람으로서였다. 그리고 수술실 문 옆에 서서 은색 자수가 놓인 코트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마야는 이전 어느 때보다 더 깊은 것을 이해했다. 친절은 단지 몸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치유한다는 것을. 그녀의 작은 행동 하나가 만들어낸 파장은 그녀 자신과 어머니의 삶을 넘어 이스트브릿지 병원 전체, 그리고 그 너머의 공동체에까지 따뜻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었다. 친절의 파수꾼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마야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다. 몇 달이 흘렀고 그 시간과 함께 조용한 변화가 찾아왔다. 마야 어머니의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더스크벙커 클럽의 따뜻한 도움으로 마련된 수술비 덕분에 그녀는 오랫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병마의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마야에게 그것은 개인적인 승리이자 깊은 안도감이었다. 어머니의 병원 침상 옆에서 밤을 지새우며 느꼈던 절망감과 무력감은 이제 감사와 희망으로 바뀌어 있었다. 어머니의 희미한 미소와 점차 혈색을 찾아가는 얼굴은 마야에게 그 어떤 표창이나 인정보다 더 큰 보상이었다. 이스트브릿지 병원의 한때 엄격했던 복도 또한 부드러워졌다. 변화는 작게 시작되었지만 분명했다. 가장 먼저 더스크벙커 클럽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한 달에 한 번 무료 진료의 날이 생겨났다. 의료 지원이 필요한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어떤 환자도 외모 때문에 진료를 거부당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이 수립된 것이었다. 바네사 그랜트 박사는 눈에 띄게 조용해졌고 몇몇 직원들은 그녀가 다른 병원으로의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려왔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었다. 다만 병원 내 분위기는 이전보다 확실히 더 열려있고 포용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마야는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다.
확성기나 치켜든 주먹이 아니라 꾸준한 손길과 열린 마음으로. 그녀는 단지 치료자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려 애쓰지 않는 세계들 사이의 다리가 되었다. 토요일이면 한때 간과되었던 콘크리트 조각이었던 병원 안뜰은 모임의 장소로 꽃을 피웠다. 가죽과 잉크로 치장한 더스크 벙커 클럽 회원들이 나이든 환자들과 어울려 체스 게임과 포트럭 파티를 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아이들은 접이식 의자 사이를 뛰어다녔고 웃음소리는 이스트브릿지의 벽돌에 지워지지 않는 공식 포고령처럼 새겨졌다. 마야는 종종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곤 했다.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조용한 미소가 입가에 떠올랐다. 그녀는 관심의 중심이 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이 원했던 유일한 보상, 보여지고 믿음을 받고 세상을 비록 작은 한 구석일지라도 조금 더 온화하게 만드는 것을 받았으니까. 어느덧 시간이 흘러 가을의 문턱이었다. 오후의 햇살이 병원 안뜰을 부드럽게 감싸고 나무잎들은 서서히 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그날도 마야는 안뜰 한쪽 벤치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앨리스와 그녀의 남편이 마야에게 다가왔다. 앨리스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모습이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의 고통스러운 기색 대신 평화로운 미소가 어려 있었다. 콜린스 박사님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앨리스의 남편이 물었다. 물론이죠. 마야가 미소로 답했다. 앨리스는 마야의 옆에 앉으며 작은 꾸러미 하나를 내밀었다. 이건 저희 클럽 회원들이 박사님과 박사님 어머님을 위해 준비한 작은 선물이에요.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저희의 마음을 담았어요. 마야는 조심스럽게 꾸러미를 풀었다. 안에는 손으로 뜬 따뜻해 보이는 숄과 직접 만든 과일잼, 그리고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적은 감사 카드가 들어있었다. 카드에는 서툰 글씨로 친절의 파수꾼, 당신의 용기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마야의 눈가가 다시 한번 뜨거워졌다. 정말 감사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박사님이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앨리스가 마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박사님은 제 생명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한 인식까지 바꿔주셨어요. 예전에는 병원에 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었는데 이제는 이곳이 안전하고 환영받는 곳처럼 느껴져요. 앨리스의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다. 박사님의 행동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저희는 그저 박사님의 용기에 감사하는 마음을 알리고 싶었을 뿐인데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된 것 같아요. 이제 이스트브릿지 병원은 더 이상 차갑고 무서운 곳이 아니에요. 박사님 덕분에요. 그들의 진심 어린 말에 마야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감동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었다. 그녀는 그저 의사로서 한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만들어낸 파장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깊었다. 제가 한 일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마야가 겸손하게 말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 따뜻한 마음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 마음 잊지 않고 더 좋은 의사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그 후로도 이스트브릿지 병원의 변화는 계속되었다. 병원 로비에는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라는 문구가 새겨진 작은 명판이 걸렸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환자들의 사진들이 벽을 장식했다. 직원들을 위한 다양성 및 포용성 교육 프로그램도 정기적으로 시행되었다. 마야는 그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 곁에는 그녀를 지지하고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는 동료들과 지역 사회가 있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병원 안뜰에서 열린 작은 음악회에서 마야는 뜻밖의 손님을 만났다. 해럴드 위트모어 병원장이었다. 그는 평소에 딱딱한 양복 대신 편안한 스웨터 차림으로 나타나 더스크 벙커 클럽 회원들이 연주하는 어쿠스틱 기타 선율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음악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할 때
위트모어 원장이 마야에게 다가왔다. 콜린스 박사,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겠소? 네, 원장님. 두 사람은 안뜰 한쪽에 있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위트모어 원장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 당신의 행동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때 나는 매우 당황했었소. 병원의 명성과 법적 책임 문제들이 먼저 떠올랐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대중의 목소리를 듣고 또 당신의 진심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소. 그는 마야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예전처럼 차갑거나 계산적이지 않았다. 그 안에는 진솔함과 약간의 존경심마저 담겨 있는 듯했다. 당신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소, 콜린스 박사. 병원이란 단지 질병을 치료하는 곳만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연민을 실천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오. 당신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마도 여전히 낡은 규범과 편견 속에 갇혀 있었을 거요. 마야는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말이오. 위트모어 원장은 잠시 뜸을 들였다. 이사회에서는 당신의 이름을 따서 마야 콜린스 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소. 이 재단은 의료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소외 계층을 지원하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하는 활동을 후원할 것이오. 그리고 당신이 그 첫 번째 이사장을 맡아주었으면 하오. 마야는 놀라움에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이름을 딴 재단이라니. 그것은 그녀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원장님, 제가 그런 중책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격은 이미 충분히 증명했소. 위트모어 원장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당신은 의사이자 인도주의자이며 무엇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사람이니까. 이스트브릿지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오. 아니, 이 세상이 당신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는지도 모르지. 그날 마야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어머니의 또 다른 말씀을 떠올렸다. 아가, 세상은 때로 거칠고 불공평하단다. 하지만 기억하렴. 아주 작은 등불 하나가 가장 짙은 어둠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을. 네가 바로 그 등불이 될 수 있단다. 마야는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사명감이었고 동시에 깊은 감사함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어머니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녀를 믿고 지지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그들과 함께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고 밝은 곳으로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해가 저물 무렵 마야는 어머니의 병실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마야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가만히 속삭였다. 엄마, 저 잘 해낼 수 있겠죠? 엄마가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옳은 일을 하면서요. 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지만 마야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일어서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둠이 내린 도시 위로 별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고 있었다. 각각의 별은 작고 희미했지만 함께 모여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었다. 마야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다. 어쩌면 세상도 저 별들처럼 작은 친절과 용기들이 모여 더 나은 곳으로 변화해가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그녀 자신도 그 변화를 만들어가는 작은 별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녀의 손에는 앨리스와 그녀의 남편이 준 손으로 조각된 작은 명패가 들려 있었다. 어떤 친절한 행동은 많은 사람들의 삶의 경로를 바꿀 수 있다. 마야는 그 글귀를 손가락으로 쓸어 보았다. 그 말의 진실이 피부 아래 맥박처럼 느껴졌다. 세상은 완벽과는 거리가 멀었다. 지저분하고 불공평하며 믿음보다는 두려움을 선택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 세상에는 또한 그녀의 어머니처럼, 앨리스처럼, 그리고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찾은 뜻밖의 가족들처럼 사랑으로 행동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때로는 다른 아무도 하지 않으려 할 때 감히 사랑으로 행동한다면 세상은 기적으로 응답했다. 요란하게 한꺼번에가 아니라 꾸준히, 그리고 영원히.
이스트브리지 병원의 변화는 그 시작일 뿐이었다. 마야 콜린스 박사의 이야기는 그렇게 이스트브리지 커뮤니티 병원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어떻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낡은 관행을 부수며 공동체 전체에 따뜻한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산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싸움을 하는 유령 같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지지하는 동료들, 감사를 전하는 환자들, 그리고 기꺼이 손을 내밀어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지역사회가 있었습니다. 마야 콜린스 재단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의료 지원을 제공하고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병원 안팎으로 확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나갔습니다. 병원 안뜰에서 시작된 작은 토요 모임은 점차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연대하는 공동체의 장으로 발전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가죽 재킷과 문신이 편견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병원의 흰 가운은 차가운 권위의 상징이 아닌 따뜻한 신뢰의 표시로 여겨졌습니다. 마야는 여전히 조용하고 겸손했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념, 즉 옳은 일을 하라, 설령 그로 인해 대가를 치르더라도라는 가르침을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단지 질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지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며 절망이 드리운 곳에 희망의 씨앗을 심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스트브리지 커뮤니티 병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야 콜린스라는 작은 등불이 밝힌 빛은 계속해서 퍼져나가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온기를 전하고 더 많은 곳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절은 전염되는 것이며 용기는 또 다른 용기를 낳고 사랑은 결국 모든 장벽을 허무는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주 작은 한 사람의 올곧은 행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큰 울림일 것입니다.